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영숙이 보여주는 모습, 영숙이 영식을 대하는 모습하고 영수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고 그 모습이 좀 부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영식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뭔가 내가 다 맞춰주고 불만도 없어요. 불만도 없고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만족시켜줄 수 있다. 내가 다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영수는 그냥 잡돌이를 하고 있죠. 뭔가 화가 난 사람 같아요. 항상. 화가 나 있고 불만족스럽고 싫다는데도 거절을 당했는데도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화가 난 채로. 자, 어떤 게 진짜 영숙의 모습일까? 어떤 게 연기이고 어떤 게 진짜일까? 연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영식하고 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영숙이 술 얘기만 하면은 아주 경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술에 대한 트라우마, 상대방이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철도 그 핑계로 거절을 했어요. 술을 마시는 게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영식한테는 그 술마저도 내가 다 맞춰줄 수 있다. 내가 같이 마셔줄 수 있다.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술 얘기를 꺼내면은 보통 싫은 내색을 하거나 뭔가 경악을 하거나 질린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영식이 술 얘기를 할 때는 그것도 다 괜찮아. 내가 다 맞춰줄 수 있어. 마셔도 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영숙이 보여주는 영식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영수를 대하는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과연 영숙은 누구를 좋아할까? 누구를 더 마음에 두고 있을까? 영식을 좋아한다고, 마음에 들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영숙이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영수한테 더 끌려하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영수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짜증내하고 화를 내고 있지만은 오히려 안달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 이번에 랜덤 데이트에서 영숙이 영식하고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호칭부터 자기가 다 맞춰주겠다. 그래서 반말이 좋냐 존댓말이 좋냐 영식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식이 반말이 좋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반말을 하기로 하고 말을 놓습니다. 큐티 스위티. 자, 물론 호칭이긴 하지만은 영숙이 저 큐티라는 얘기를 거의 입에 달고 있어요. 좀 불편할 정도로, 어색할 정도로 그게 입에 붙어 있다라는 거. 반면에 영식은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 호칭 자체를. 그게 영식이 가지고 있는 성격인 거고 굉장히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타민도 챙겨주고 핫팩도 챙겨주고 영숙이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큐티, 우리 귀여운 큐티. 뭔가 호칭도 좀 오버스럽고 좀 과하게 애칭을 부르고 있는 느낌이 들죠. 연기하는 느낌. 뭔가 연출된 느낌, 전혀 자연스러운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칭에 대해서도 영식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줄지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거기에 다 맞춰주겠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맞춰주겠다. 자, 영숙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적으로 상대방한테 다 맞춰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식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다 맞춰주면은 힘들고 피곤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영숙이 나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 정도로 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해주면서 원하는 거는 없다. 뭘 원하지 않는다. 진짜 원하지 않을까요? 그냥 내리사랑? 남녀 사이에 그런 거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은 10번, 100번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에게서 전혀 피드백이 없다. 상대방은 그냥 계속 냉랭하다.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영숙이 남편 얘기를 또 합니다. 전 남편 얘기를 그 자기소개에 이어서 이번에도 꽤나 깊게 딥하게 합니다. 저는 저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숙이 저 얘기를 하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전 남편에 대한 내 애정, 내 집착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헌신적이다. 상대방한테 잘 맞춰준다. 이런 자기의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 영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좋게 들릴 리가 없죠. 전 남편 얘긴데 전 남편에 대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줬다는 얘긴데 그게 나한테도 저렇게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커녕 아직도 전 남편에 대한 그런 게 남아있나? 혹은 저 정도까지 전 남편을 좋아했었구나.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웃긴 거는 그 온도하고 습도도 예민하니까 전 남편이 그것도 다 맞춰줬다고 해요. 아니 무슨 시험실도 아니고 어떤 챔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온도 습도를 맞춘다. 항온항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장비를,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항온항습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사람을 항온항습한다, 온도 습도를 맞춘다,
이 얘기는 제가 살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본인이 신혼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요. 전 남편보다 1시간 일찍 기상을 한다.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환기하고 상온 학습을 위해서 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안마로 잠을 깨운다. 이거는 뭐 부부 관계가 아니고 거의 주종 관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반 부부 사이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식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왕자님처럼 대접을 해줬는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왕자가 아니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일반 부분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런 것들을. 지극정성이었다. 결국 영식한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까지 남편한테 맞춰주는 사람이다.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스타일이다. 라고 어필을 하는 것까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이제 재혼인데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인데 남자 입장에서는 떽떽거리는 사람보다 뭐 하나 붙잡고 시비 걸고 말끝마다 싸움을 거는 사람보다는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끌리겠죠. 그래서 저렇게 어필을 하는 것 같은데 전 남편 얘기를 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역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영식이 그런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니까 영숙이 그게 행복했다고. 참 지극정성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하기 힘든 것들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저거는 영식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관계가 혹시라도 진전이 되면은 그리고 혹시 싸우게 되면은 저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 남친 얘기, 전 여친 얘기, 그리고 전 배우자 얘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영식은 데이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감정은 두 가지로 정의가 된다. 좋다, 짜증난다. 사실 별로 좋은 거는 아니에요. 좋다, 짜증난다. 그래서 그런가 얼굴 표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감정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좋은 거 아니면 짜증난다. 약간 무뚝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조차 영숙은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 물론 실제 좋게 보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영식한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자기한테는 장점이 된다. 오히려 나는 좀 과한 표정, 과한 리액션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심플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영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 결혼을 하게 되면 와이프가 술은 한두 잔은 했으면 좋겠다. 자, 영숙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안주만 좋으면 반주도 다 맞춰줄 수 있다. 술만 보면 그렇게 학을 뗐던 경기를 일으켰던 영식이 마시는 술에는 전혀 1도 싫은 티를 내지 않고 심지어는 본인이 평소 했던 얘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안 된다. 술을 먹고 또 술을 사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영수한테는 맨정신으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게다가 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했었고.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둘의 데이트를 보면서 그렇게 호감이 올라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 영식이 대답했던 것들, 영식이 보여준 모습이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것들이 없어요. 감정도 좋은 거 아니면 짜증이 많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식 자체가. 그리고 본인이 싫어하는 술도 내가 마셔야 되는 상황이고 영식이 별로 얘기한 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좋아하냐, 왜 마음에 들었나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영식이 자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자기가 입력을 해주면 확실히 노력을 하려 하고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도 다정함하고 세심함이 느껴졌다. 글쎄요.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3자의 입장에서 TV로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1도 느껴지지 않았다. 뭔가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느낌들이 좀 강하게 있어요. 자, 영식 입장에서는 호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나한테 다 맞춰준다는데. 물론 남편 얘기를 한 거는 좀 그렇지만은 그거는 당장은 걸림돌이 되진 않을 거고 나에 대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모습, 다 맞춰주겠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 호감도가 올라가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숙이 70이 됐어요. 순자는 30이고 사실상 순자가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트가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리고 영숙은 이제 영수랑 얘기를 해야 되죠. 술을 안 마신 상태의 영수랑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보면은 영식이 거의 압도적으로 1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영식은 거의 없다. 자, 영수가 그 다 같이 모인 저녁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영숙의 눈치를 살살 살피고 있습니다. 술이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영숙은 순자하고 딱 붙어가지고 영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수가 술을 지금 안 마시고 있고 술이 많이 깬 것 같은데 그래도 싫으냐고. 그래 영숙이 그래도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그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보여주는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수가 싫다고 하지만은 사실 영수가 제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영수에 대해서. 단순히 본인이 술을 마시지 말고 맨정신에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영수가 술을 마셔서 화가 난 걸까? 물론 술을 마셔서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영수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내가 했으면은 상대가 어련히 알아서 먼저 대화하자고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영숙 입장에서는 영수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엄청나게 끌리고 있는데 그 이외에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단 하나도 들어주고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났다라는 거는 좋아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성적으로 끌린다는 거고,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영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영수가 담배를 피러 가는 영철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영숙이 화가 났거든요. 자, 왜 이렇게 화가 났나. 자, 그리고 영수가 담배를 피고 와서 술을 마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영숙이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영수님, 술 먹기 전에 나랑 얘기할래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영수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요. 영숙이 몇 번씩이나 얘기할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자, 대답을 안 하니까 영숙이 빡이 쳤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영숙이.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술 마시기 전에 얘기할래요? 아니면 안 해도 되고. 자, 저거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영숙이 영수의 마음에서 크게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거고 비중이 작다라는 거예요. 자, 영수가 뭐라고 하느냐? 내일 어때요, 내일? 안 하겠다라는 거지. 약간은 밀당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왕년에 쓰던 밀당 기술 같아요. 그리고 그 밀당을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숙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영숙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고, 사실 저 얘기를 들었으면은 영숙은 영수를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 본인은 지금 1순위, 강력한 1순위인 영식이 있잖아요. 뭐 비중도 엄청나요. 영숙 말에 따르면은. 그런데 정작 영숙이 보여주는 행동들, 영식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안중이 없어요. 오로지 영수 생각뿐인 거지. 영수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고 분명히 내가 말을 했는데, 그리고 술을 마셨지만 내가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영수는 영숙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My way. 알게 모르게 지금 영숙이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게 찐텐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식한테 보여준 모습은 뭔가 가공되고 연출이 되고 뭔가 내 행동 의지가 들어간 그런 모습인 거에 반해서 영수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영숙이 보여주는 진짜 모습, 연출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영숙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영수가 이야기를 하러 가자고 하죠. 영숙이 거기서 보면은 뭔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으면서도 따라갑니다. 지금 아쉬운 거는 영숙이거든. 영수는 지금 아쉬울 게 없어요. 안 되면 내가 여기서 짝이 안 되면 되는 거고 그냥 솔로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옥순이 1순위인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불러내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영숙이 너무 영수를 닥달을 하더라고요. 잡돌이를 하는 거죠. 야, 본인이 아침에 대화를 했는데 술을 먹지 말라고. 술 안 먹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영수가 술을 먹고 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영숙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영수가 꼭 그게 오늘인가? 내일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상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고 있지만 영수는 지금 영숙이 별로 높지 않은 순위지. 마음에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그렇게 막 쓰이지 않는 거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잖아요. 나는 저녁 먹을 때 뭐 한두 잔 술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마셨다. 영숙이 생각을 하는 거는 자기가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얘기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는 나랑 대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맞아요. 영수는 지금 영숙이랑 별로 대화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수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걸 알아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뭐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어쨌든 대화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술을 마시고 온 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잡돌이를 하고 있고 그게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얘기는 하지 않고 잡돌이만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자기는 할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미 영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접었어야 돼요. 대화를 안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술을 마시고 꽐라가 된 영수한테 매달리면서까지 대화를 하자고 거의 집착 수준을 보인 거는 영숙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본인이 술을 안 마시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데이트를 갔다 왔잖아요. 데이트를 갔다 오면은 뭐 술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대가 마시고 온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럼 이 남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잘라야 되는데 오히려 닥달을 하고 잡돌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수가 화가 나는 거고, 그 화나는 마음에는 영수에 대한 남자로서의 호감,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싫다는 사람,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술 마시는 사람을 저렇게 붙들고 얘기할 게 아니고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겠다고 한 영식을 찾아가서 영식하고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영수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춰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기고 싶거든.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그런데 이미 자존심을 접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고 볼 것도 없어요. 자, 그 얘기를 몇 분째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하고 싶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일도 꺼내지 않고 그냥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영수가 알아서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본인 어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그 하나 가지고 술 마신 거 가지고 소리를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한다. 사람을 진절머리 나게 하는 거죠. 저게 진짜 성격인 것 같아요. 뭔가 내용이 좀 바뀌고 주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주제가 안 바뀌어요. 왜 술 마시고 왔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얘기만 무한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영숙이 저 얘기만 몇 번째, 몇십 번째 하고 있으니까 영수 표정이 이렇게 됐어요. 완전 막간 표정인데 돌아버리겠다는 표정이거든요. 저 상황이 짜증도 나고 웃기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오묘하게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가 나한테 접근을 안 하고 있고 말을 안 걸고 있고 전혀 내 구역으로, 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올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거.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는 거는 그만큼 영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내가 남자로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결국 다음날 얘기하자고 하죠. 몇 시에 만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숙이 완전히 빡이 쳤어요. 9시도 안 돼, 10시도 안 돼, 11시는 모르겠네. 나름 튕기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휙 돌려서 얼굴을 안 쳐다보잖아요. 대답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11시, 12시까지는 준비할 수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얘기 못 하는 거다. 나 쉬운 여자 아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여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영수가 저게 밀당인지 아니면 진짜 마음이 없어서 하는 건지 영숙을 거의 안달나게 하더라고요. 자, 영숙이 보면은 못 내치잖아요. 싫으면은 딱 끊고 대화를 중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거지. 왜냐, 본인이 그렇게 했다가는 영수는 여기서 끝날 것 같거든. 정리를 하기는 싫으니까 그렇게까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약속을 만드는 거고 내가 마지못해서 그 약속을 받아주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싶은 거죠. 자, 대화를 끝내고 들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영숙이 또 얘기를 해요. 아침의 대화가 임팩트가 그렇게 없었나 보다. 야, 진절머리 납니다. 그리고 영숙을 바래다 준 영수의 표정이 아주 빡이 진 표정이에요. 거의 욕을 안 했지 욕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영수는 내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그게 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내가 인사불성 꽐라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내가 마시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로 들어왔으니까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저렇게 닥달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썸을 탄 것도 아니고 대화조차 안 했어요. 심지어 서로 그냥 모르는 사이야. 아주 짧은 대화만 한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운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좀 밉고 짜증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대화를 하고 정리를 하든지 나중에 조금 더 친해지고 가까워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노빠꾸예요. 사람을 좀 질리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구나, 영숙이. 내가 진짜로 영식한테 마음이 있었고 영식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컸다면은 당연히 영수랑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대화를 안 했겠죠. 차라리 영식을 불러내서 대화를 하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영숙의 머릿속에는 영식이 없어. 아예 오로지 영수 생각뿐인 거죠.
그런데 영자는 눈치를 챘어, 그거를. 오히려 영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아니라고 했지만 영자가 눈치를 챘어요. 다음날 아침에 영수가 옥순하고 영숙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제 영숙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죠. 옥순의 마음속에 내가 2등 안에 없으면은 너한테 직진하겠다. 그런데 직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조건적인 것들도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았는데 이제 어제 대화를 해보니 이 성격도 보통이 아니거든. 잡돌이를 하는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결국 그 잡돌이 때문에 피가 마를 거고, 어쨌든 영숙이 보여준 모습은 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다. 본인이 영식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겠다고 했는데 또 영식에 대한 마음이 엄청 크다고 했는데 정작 보여주는 행동은 오히려 영수한테 꽂힌 느낌이고 영수한테 매달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는 실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내 바운더리로 들어오지 않는 영수를 보면서 화가 나는 거고 내 어장에 넣고 싶은데 일단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영식 앞에서는 천사가 되고 영수 앞에서는 악마가 되는 영숙의 모습. 과연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 과연 누구를 더 좋아할까? 그런데 누구를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 잡돌이 하는 그 모습을 이미 영수가 봤기 때문에 둘의 커플 가능성은 거의 뭐 이제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